오늘 아주 논설실은 칼럼 가상세계로 들어간 인간, 현실로 나온 AI를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칼럼을 쓰신 김창익 IT 과학부장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상국 논설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문 칼럼으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아주 심오한 주제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강시철 레어모터스 회장이 다음 산업혁명은 인간이 플랫폼이 되는 세상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바탕, 기본이 되는 무대,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 박사께서 말씀하신 인간 플랫폼은 기계적인 장치들로 대체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는 그 하나의 그 대상? 목적이 된다는 거죠.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세돌과 알파고의 어떤 게임을 보면서도 네네. 그거 정말 가려놓고 보면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기계가 인간의 이제 그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느냐, 그래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특이점을 넘어설 것이냐면 이제 이런 그렇죠. 이제 질문으로 이제 보면은 그 인간이 창조됐다고 믿거든요. 종교는 종교를 특정 종교는 없지만, 근데 인간도 신이 만든 어떤 초기 알고리즘이 입력돼서 학습하는 능력이 부여된 피조물이라고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AI도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지금 수억 년,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창조된 다음에 진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AI도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진화되면 결국은 인간의 모습에 상당히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영역에서는 연산이나 특정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상당히 뛰어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파고는 단순히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고요. 슈퍼컴퓨터였죠. 그래서 바둑은 이세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 그 바둑 이외의 나머지 것들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오는 아이를 달래줄 수 있을까? 이세돌은 달래주는데 그 알파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영역은 아마 그 알파고는 바보일 겁니다. 상당히 비관적이네요, 생각보다. 우리 시대에 이 AI가 상당히 어떤 인간과 가까워지거나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걸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특정 영역에서는 지금도 이미 그 연산이나 이런 거에는 당연히 이제 그 특정 영역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이 복잡한 이 종합 유기체를 그 특정 영역을 가진 AI들이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문학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지금 테크놀로지 시대에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인문학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부활을 할 거라고 믿냐면은 너무 빨리 그 변화하는 이런 테크놀로지의 특성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이제 반대로 변하지 않는 상당히 보편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편적인 잣대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검증되고 시간을 이제 이겨낸 그런 고전 인문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학자들이 궁극에 가서 기대는 해답의 어떤 자문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결국 이제 하이데거에서 하이데거 기대에서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신, 그다음에 기계를 창조한 인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이런 인간과 기계의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다뤄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처럼 또 이제 업그레이드처럼 진짜로 기계가 와서 인간을 몰아내고 기계들의 세상으로 이제 대체가 되느냐, 인간은 그냥 기계한테 지는 세상이 되느냐인데, 그래서 인간이 AI가 인간을 능가하지 못하는 수준까지만 이제 만들겠죠. 근데 이제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그 특이점이 저는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이 지혜가 필요한 건데, AI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일단 이제 무한 경쟁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조사들의 욕심도 있을 거고, 또 그걸 만드는 어떤 AI 만드는 엔지니어의 어떤 욕망이나 오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인간이 AI를 만들기 때문에 AI가 절대로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다면 이제 절대 능가하지 못하는 정도까지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오만하면 이제 겸손하지 않고 이제
그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오만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오히려 실수로 그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을 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것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은 그 수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수명이 가지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생이 그 가지는 그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 이걸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게 영화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그 어떤 시간의 어떤 유한함, 어떤 또 뭐 또 어떤 감정의 유한함, 이런 유한한 것들이 그거를 이제 희소 가치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게 그냥 무한적으로 확장해 버리면은 시간이나 뭐 어떤 어떤 그 뭐 물건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존재들이 이제 무한해져 버리면 그 가치 자체가 이제 이렇게 팽창되면서 없어져 가치 자체를 못 느끼게 돼 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한하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인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절실하게 장치죠. 장치죠. 신이 만들어준 뭐 특이점을 못 넘어가게 하는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자기를 계속 살게 하면은 그렇죠. 너무 똑똑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진화가 되는 순간에 또 소멸시키고 또 원점에서 다시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게 DNA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IT 영화랄까 아니면 재밌는 어떤 영화들을 한 개씩 보고 이런 대답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때 와서 좀 많이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